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최근에 어떤 주식을 사고 또 어떤 주식을 팔았는지 그 최신 움직임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버크셔 해서웨이 13F 공시자료 또 관련 기사들 보면서요. 네네. 단순히 뭘 사고 팔았나 이걸 넘어서 그 숨겨진 전략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분석은요. 버핏의 그 최신 결정들 특히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UNH라고 하죠. 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인 거랑 또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애플 지분을 줄인 거, 이 배경과 의미를 한번 깊이 파악해 보는 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투자 관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그럼 시작하기 전에 13F 공시, 이게 뭔지 간단하게라도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3F 공시라는 게 그 1억 달러 이상 운용하는 큰 손들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분기마다 자기들이 어떤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거물들 포트포리오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분기 끝나고 45일 뒤에 나오니까 시간차가 좀 있고요. 또 주식 외에 다른 자산은 안 나온다는 점, 채권이나 현금 같은 거요. 맞아요. 그 점은 감안해야 하고요. 자, 그럼 가장 먼저 그 시장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비밀 매수건, 그거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정말 다들 누굴까 뭘까 궁금해했죠. 그 비공개 요청까지 했던 종목 말이죠. 네, 바로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 UNH였습니다. UNH. 버크셔가 올해 상반기에만 이걸 500만 주,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조 2천억 원 어치를 사들였다고요. 근데 이게 진짜 좀 놀라운 게 그 당시에 유나이티드 헬스가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날 정도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상황이 정말 복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의료비 지출이 너무 늘어나서 실적이 악화된 건 기본이고 미 사법당국 조사까지 받고 있었죠. 게다가 전 CEO가 피살된 사건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고요. 와, 정말 심각했네요. 그렇죠. 핵심 사업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관련해서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그 의료 손실률, MCR이라고 하는데 이게 막 84.8% 넘어서고 연간으로는 89% 넘을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결국 회사가 실적 가이던스 자체를 철회했어요. 아, 전망치를 아예 없앴군요. 네. 거기다가 또 자회사 중에 체인지 헬스케어라고 있는데 여기가 해킹을 당해서 거의 1억 9천만 명 넘는 사람들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겹쳤던 거죠. 이야, 정말 악재란 악재는 다 터진 것 같은데 버핏은 대체 뭘 보고 들어간 걸까요? 네, 근데 버핏은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뭔가 가치를 본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회사가 여전히 어마어마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배당금도 5% 올렸고요. 또 위기를 좀 타개해 보려고 예전에 회사를 잘 이끌었던 스티븐 햄슬리라는 전 CEO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성장률 목표치를 한 13에서 16% 정도로 제시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현재 주가 한 311달러 선인데 이거 대비해서 목표 주가를 520달러에서 580달러까지도 보고 있어요. 상승 여력이 꽤 크다고 보는 거죠. 위기 속에서도 회사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나 회복 가능성을 본 거군요. 유나이티드 헬스 말고 다른 쪽에도 투자를 늘렸다고 들었는데요. 철강이나 주택건설 같은 이른바 경기순환주들이요. 네, 맞습니다. 철강회사 뉴코, NUE 주식도 샀고요. 주택건설 업체인 호튼, DHI랑 레나, 엘리엔 여기 지분도 매입했습니다. 뉴커 같은 경우는 버핏 매입 소식 나오니까 시간외에서 한 6% 가까이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 물론 철강 가격이 좀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있긴 한데 일부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다시 좋아질 거다 이러면서 매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업체들, 레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재밌어요. 어떤 점이요? 요즘 모기지 금리가 엄청 높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신규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금리가 높은데 수요가 는다고요? 그게 왜냐면 기존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예전에 낮았던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집을 팔고 새로 옮겨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걸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시장에 나오는 기존 주택 매물은 적고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신규 주택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레나 같은 회사는 주택 공급 목표치를 오히려 올리기도 했고요. 버핏이 아마 이런 산업들의 어떤 회복 가능성이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베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새로운 투자를 하는 반면에 또 버핏 하면 떠오르는 대표 종목이죠. 애플 주식은 계속 팔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2분기에도 2천만 주를 추가로 매각하면서 지분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흐름인데요. 버핏 본인이 직접 밝힌 이유로는 애플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좀 과도하게 높다는 점,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같은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애플 매도와 함께 또 주목할 만한 게 버크셔의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대치라는 점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이 거의 30%에 달한다고 해요. 역대 최고 수준이죠. 와, 30%나요. 엄청나네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버핏이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비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앞으로 혹시 시장에 큰 충격이 왔을 때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일종의 실탄, 그러니까 현금을 미리 확보해두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네요. 네, 이런 버핏의 행보는 그 빅쇼트 영화로 유명한 마이클 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1분기에 주식을 다 팔아치우면서 시장 붕괴 올 거다 이렇게 경고했던 것과는 또 다르죠. 아, 마이클 보리처럼 극단적인 비관론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형 헤지 펀드들처럼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같은 빅테크 아니면 TSMC나 ASML 같은 반도체 주식에 계속 집중하는 그런 모습과도 좀 차이가 있고요. 버핏만의 길을 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맞아요. 그때 시장 상황을 생각해보면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연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3번에서 1번으로 줄이면서 약간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또 시장은 5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니까 오히려 거기에 환호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막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좀 낙관적인 분위기도 있었죠. 결국 이걸 보면 워런 버핏은 뭐 단기적인 시장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거시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셈입니다. 그보다는 철저하게 개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장기적인 경쟁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가격이 매력적인가 이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정말 일관된 철학이네요. 네. 특히나 이번처럼 최악의 위기에 빠진 우량 기업, UNH 같은 곳에서 기회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고금리라는 특정 환경 속에서 오히려 수혜를 보는 산업, 아까 말씀드린 주택건설 같은 곳에 투자하는 모습은 정말 그의 역발상 투자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기술주 비중을 줄이면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에 처한 헬스케어 대기업이나 금리 변화에 민감한 주택건설, 철강 분야에는 과감하게 새로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과연 미국 경제의 특정 부분, 그 회복력에 베팅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미리 좀 저렴해진 우량 자산을 담아두려는 그런 방어적인 조치일까요? 당신은 이 버핏의 최근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남겨두고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은 통찰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